중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겨우 한국 식당에서 야채 손질이랑 설거지나 하라고? 중국에서 굶어 죽더라도 한국에서 일 안 할 거야. 여기 한 중국인이 전화 통화를 하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중국 초등학교 영양사 류거량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북경오리나 허거 같은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저희 집은 그리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허거 전문점을 운영하셔서 늘 식재료가 넉넉했고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 가게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걸 돕곤 했어요. 주로 채소를 다듬거나 육수를 만드시는 부모님 곁에서 이것저것 배웠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고된 일이라기보다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부모님은 이왕 음식점을 하려면 저를 더 전문적인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했고 베이징 내에서도 상당히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쌓으면서 저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푹 빠졌어요. 특히 어릴 적부터 허거의 다양한 재료를 접해왔기 때문에 각 재료의 특성과 영양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대학 시절 실습을 나갔던 곳은 베이징 시내 한 초등학교였어요. 그 학교 급식실은 시설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현대식 조리도구에 곳곳에 위생 매뉴얼이 붙어 있고 조리사 선생님도 충분히 많았어요. 거기에 영양사분들도 여러 명이 각각 메뉴, 구성과 식재료 영양 밸런스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 중국의 학교 급식 수준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구나 하고 그때 크게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 나도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식단을 짜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할 때쯤 저는 영양사 국가시험에도 무사히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영양사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다만 베이징이 아니라 청도의 작은 도시 쪽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지만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디서든 열심히 해보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낙후된 지역이라도 저만 최선을 다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청도로 갔어요. 처음 학교 건물을 보는 순간 규모 자체는 꽤 커서 놀랐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꽤 큰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분명 학생 수도 많을 것 같았어요. 기대를 안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짠 식단 계획표를 제출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되 중국의 지역 특색과 제철 재료를 살린 식단이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식단표를 쓱 훑어보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두고 가요 하고는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이상하네, 바쁘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저는 학교 급식실 상태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바닥 여기저기에 물때가 껴 있었고 주방 도구들도 많이 녹이 슬어 있었어요.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후덥지근했어요. 솔직히 이 상태로 조리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 베이징의 깔끔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학교 급식실만 봤던 제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대로 교육청에서 검열이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낙후되었다는 건 미리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장 조리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찾아간 조리사라는 분, 이름이 마린이라고 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반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양말도 안 신었더라고요. 어쨌든 주방은 기본적인 위생 복장이 필수인데 너무 대충 입고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마린에게 다음 주부터 계약인데 이 급식실 상태가 왜 이러냐며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린은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전혀 문제없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지만 녹슨 조리도구는 교체하면 되고 청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면 다른 조리사님은 어디 있나요? 다 같이 청소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어요. 학교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조리 인력이 여러 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리는 웃으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죠? 하고 되물었죠. 마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아마 다음 주에 계약하고 급식이 시작되면 알게 될 거예요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결국 마린이 나간 후에 저 혼자 급식실을 둘러보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더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청소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개학 날이 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들어왔고 교정이 왁자지껄해졌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찾아가서 식단에 맞춰야 하니 재료비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결제를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어요. 개학 후에도 전혀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어요. 그 사이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마리는 보란듯이 일이나 시작하자며 조리를 시작했어요. 마리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식재료도 없는데 어쩌죠? 하고 묻자 전혀 신경 쓰지 않듯이 대답했어요. 이 학교 학생들 중 절반은 급식비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물로 배를 채우지. 그리고 급식비를 낸 애들은 여기에서 밥을 먹는데 대충 큰 솥에 밥을 넣고 주먹밥 가루 같은 걸 뿌려서 비벼주면 끝이야. 이거면 돼. 어차피 돈 내는 애들도 많지 않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주먹밥 가루를 뿌려서 비비면 끝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마리는 돈 벌기 참 쉽지 가며 웃으면서 이 방식으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했구나. 시설이 낙후되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밥에 가루나 뿌려서 주면 그게 급식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 그리고 베이징에서 봤던 근사한 급식 시스템과는 정말 전혀 다른 현실이었어요. 이 사실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교장 선생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급식은 영양사로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걸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비웃듯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마음대로 해요. 몇 번이든 해봐요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예산이 끊긴 지 오래야. 여기는 지원이 없으면 운영조차 힘든 학교야. 이만큼이라도 애들이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당신은 이제 대학과 졸업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이번 한 번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나가요.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알던 중국의 학교 급식 현실은 제가 봤던 베이징의 상황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이 학교만 유독 그런 건가 싶어서 청두의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그곳 역시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급식 수준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열악한 곳도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다른 영양사님은 벌써 6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며 울먹이시더라고요. 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하소연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왔어요. 텅 빈 급식실 한 구석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절망하고 있던 차에 교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자 학부모로 보이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미 교문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부모는 이게 말이 되냐? 애들한테 가짜 음식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면 여기 교직원 전부 책임져야 한다. 하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다른 학부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아이가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이 학교 급식 때문이었어. 학교 믿고 보냈는데 이런 가짜 음식을 먹일 줄 누가 알았냐고 하며 말했어요. 몇몇은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한 듯 학교 문을 발로 차면서 책임자 나와 책임자를 연호했어요. 어떤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나와서 아이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어요. 그분은 격앙된 감정으로 우리 애가 집에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우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 그런데 가짜 음식이 들어갔다면 어쩌려고 그랬어. 하고 소리쳤어요. 사태가 더 심각해지자 학부모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이미 눈물과 화로 가득해 보였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신이 영양사라고 했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당신이 책임 못 질 바에야 애들 급식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지. 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때 다른 학부모들도 잇따라 제 쪽으로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급식이야? 적어도 최소한의 검수라도 했어야지. 이 가짜 음식이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간 거면 아이들 몸에는 얼마나 해롭겠어. 등등. 마구 쏟아지는 비난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실제 주먹밥 가루뿐 아니라 냉장고에서 발견된 고기 가루에 대한 언급도 잇따랐어요. 우리 애한테 고기라며 준 게 사실은 정체불명의 가루였다는 거잖아요. 학교가 애들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맞긴 한 건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식재료를 쓰면서도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제대로 된 검사도 없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급기야 한 학부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제 바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영양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격도 없어. 당장 사과하고 아이들한테 무릎 꿇어야 해. 하고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래. 무릎 꿇어를 합창하듯 외치기 시작했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차마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사정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라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지만 이미 격앙된 학부모들의 분노는 제 사과로 달래지지 않았어요. 결국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해 간신히 상황이 진정됐어요. 하지만 그때의 분노와 원망을 담은 시선들이 제게 꽂혔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온몸이 축 늘어진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려받은 건 비난과 분노뿐이었거든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현실이었어요. 세상 물정이라고 하지만 베이징에서만 살다 와서 현실의 다른 단면을 보게 된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손 쓰면 될까? 그저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대학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양양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양양은 저와 함께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부터 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있는 조리사로 일해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나 주변 친구들 모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학과 친구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혹은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양양이 굳이 한국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이 한국. 거긴 왜 가? 차라리 북미나 유럽으로 가지 하며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솔직히 저 역시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잖아 하고 생각했어요. 양양의 결정이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양양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휴게실에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던 중 양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한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한국이라니. 한국은 우리 중국의 문화, 음식, 노래 안 베낀 게 없잖아.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베껴 가놓고 결국 미국에게 기대서 우리 중국을 질투하는 나라인데 뭘 볼 게 있다고 거길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니까 말이야. 게다가 거긴 아직 국민 수준도 매우 낮아.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너한테 뭘 받아먹으려고만 할걸? 생각만 해도 피곤해. 도대체 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혐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모르게 양양의 결정을 말리고 싶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도 말도 안 통할 텐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고 아직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굳이 왜 한국? 하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양양이 떠나기로 한 날 저는 겉으로는 그래.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하고 말했지만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왜 한국일까? 난 잘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야유와 비난을 퍼붓는데도 양양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정말로 홀로 한국행을 택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양양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유거량, 너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혹시 너만 괜찮으면 내가 일하는 이 회사 식당에서 함께 일해볼래? 하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제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 팍팍했고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양양은 덧붙여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중국에서 명문대 출신이긴 해도
여기에 오면 야채 다듬고 청소 같은 허드렛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렇지만 내가 와보니 이곳은 생각보다 체계도 잘 잡혀 있고 한국 회사의 급여나 복지도 너무 좋아. 무엇보다 식재료들이 정말 다양하고 신선해서 너도 분명 흥미로울 거야. 처음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베이징 명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제가 한국에서 다시 막일부터 해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청도의 작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학부모들의 원망만 한몸에 받고 있으니 솔직히 이대로 머물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일단은 양양이 손을 내밀어줬으니 잡아보자. 내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지 누가 알아?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주변 친구들이 말했던 온갖 비아냥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그런 곳일까? 혹시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온갖 의구심과 걱정을 아는 채로 결국 전 양양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 식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끈이라는 심정으로 양양을 찾아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다짐하면서요. 사실 전 태어나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동해봤자 기차나 버스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눈에는 모든 게 놀랍고 신기했어요. 공항 건물은 정말 거대했고 실내가 환하고 깨끗한 데다가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로봇,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까지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줄지어 서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짐을 찾는 절차부터 입국 심사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돼서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인천공항 특유의 체계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이 가미된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양양을 만나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기숙사로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기숙사라면 그저 그런 합숙소 같은 곳일까 하고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방 안엔 기본적인 가구뿐만 아니라 최신식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부엌과 화장실 시설도 깔끔하게 유지돼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 수거함도 잘 마련되어 있고 세탁실도 공용이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학교 측에서 제공해주던 사택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 기숙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공용 공간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복도나 휴게실이 늘 쾌적했어요. 전 이 정도면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베이징이나 청도에서 이런 환경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테니까요. 중국의 교직원 숙소에서는 방이 좁고 창문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온수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 역시 굉장히 깔끔했어요. 식재료 보관 시스템부터 직원들의 위생 규칙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식재료 입고 때마다 꼼꼼히 검수하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온도를 따로 기록해둬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원인을 알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주방 바닥은 세정액으로 자주 닦고 조리 도구도 사용 후 바로 고온 세척기에 넣어서 위생적으로 처리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했고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안심하고 밥을 먹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식당 한쪽에 서성였어요. 그런데 양양과 식당 조리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차근차근 일의 흐름을 알려줬어요. 야채 손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위생장갑과 앞치마,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갈아 껴야 하는지, 심지어 칼을 잡을 때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립법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모든 게 제가 청도에서 느꼈던 열악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제 가장 첫 업무는 야채 다듬기와 조리실 청소였어요. 사실 베이징 명문대 출신이라는 저의 배경을 누구도 알 필요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조금 씁쓸했지만 솔직히 제가 중국에서 해왔던 영양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성실히 배우는 게 최선이었어요. 1년 동안 야채 다듬는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식재료에 대해 배워나갔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해산물이 다양했어요. 봄이면 봄나물 냉이, 달래, 돌나물, 취나물 등이 풍부했고 여름이면 오이,
가지, 호박 같은 채소가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싱싱했어요. 가을이면 은행, 밤, 호박, 고구마 등 중국에서도 익숙한 재료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가을에 제맛을 내더라고요. 겨울엔 굴이나 꼬막 같은 해산물도 제철이라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이 모든 재료를 이용해 회사 식당에서 매일 다른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또 한국 회사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전날 오후부터 식재료를 꼼꼼히 다듬고 위생 검사하고 메뉴에 대한 회의를 따로 해요. 그리고 조리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리하죠. 이 과정을 처음 봤을 때 한국인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나 보네. 난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이걸 그저 평범한 회사 밥 정도로 여기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특별식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냥 오늘은 조금 반찬이 다양하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걸 보고 확실히 중국과의 수준 차이가 크구나 하고 느꼈어요. 중국이라면 이런 정도의 깔끔하고 풍성한 식단은 정말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채를 다듬으며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저는 양양과 함께 한국 시장도 자주 가봤어요. 재료를 직접 사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는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김치도 종류가 엄청 많고 젓갈,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인지 해산물이 신선하고 지역마다 특산물도 달랐어요. 어떤 시장에 가면 해산물 코너가 완전히 활기가 넘치고 또 다른 시장에 가면 떡과 전통 과자 같은 게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풍요로운 식문화를 경험할 때면 역시 새로운 나라에 와보니까 배울 게 많구나 하고 매번 감탄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제가 주도적으로 영양을 설계하거나 식단을 짜거나 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회사 식당 조리사팀에서 일하면서 실무 노하우나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법, 한국인 식습관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건강을 위해 주 1회씩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 참석해보면 어떤 식재료는 어떻게 손질해서 보관해야 오래 유지되는지, 또 어떤 양념이 어떤 재료와 궁합이 좋은지 등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요. 이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디테일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각종 위생 관련 법규와 기준이 엄격해서 온도 관리, 조리기구 세척, 위생복 착용, 위생 장갑 사용 등에 대해 매일 점검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 중국 청도의 학교 급식실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는데 여기는 매일 청소하는 건 기본이고 매주 한 번씩은 대대적인 소독을 해요. 이런 철저한 관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대단하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특히 얼마 전에는 김장철이라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김장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배추에 양념을 발라서 김치를 만든다고? 중국에서도 파오차이 문화가 있지만 한국 김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배추 손질부터 소금에 절이는 과정, 양념을 만들어서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바르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근 김치는 회사 식당에서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가 돼요. 김치 하나로도 찌개, 볶음밥, 전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데 맛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김치가 익어갈수록 다른 풍미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왔다고 자부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실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익혀서 혼자서도 다양한 야채를 다듬고 튀김이나 볶음, 찌개 같은 조리 보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게는 이제 한 가지 작은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뒤 언젠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혹은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급식 문화와 위생 시스템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번에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단순히 영양사라는 직함에만 갇혀있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중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제 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적응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가끔 청도의 그 학교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가 있어요. 별다른 개선 없이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여러 차례 고발이 들어갔음에도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큰 변화는 없다고 해요.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안타까워요. 언젠가 중국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청두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훌륭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람이 언젠가는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상으로 제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오늘도 모두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믿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의 영양사 류거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